오늘 컨텐츠도 좀 뜨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나 동생과 함께 시청 중이시라면 이어폰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제 채널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 중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빠 사귄 지 6개월 됐는데 처음 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그 후로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는 말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메시지 일주일에 적어도 20개는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자리 후에 갑자기 남자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자리 후에와 너랑은 진짜 뭔가 달라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연락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꽤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기대와 현실. 남자들은 관계를 맺기 전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 열심히 카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일십을 시전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재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랑 세 번째 만남에서 호텔에 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여자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물었죠. 야, 왜 연락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그 여자 너무 가만히 있는 거야. 마네킹인 줄 알았다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적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관계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건 단지 잠자리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랑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분위기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에 또 같이 가고 싶을까요? 아마 절대 아닐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와, 너무 잘 맞는데?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째로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호흡이 뭐냐고요? 상대방과의 교감이에요. 남자들이 기대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예요. 제 친구 중에 승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나는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게 너무 서운했어. 마치 내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눈 맞춤, 소리, 반응. 이런 것들이 다 호흡의 일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눈 맞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서 영혼의 교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경험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그냥 핑계예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커플은 둘 다 처음이었대요. 근데 지금 5년째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생각. 이거 정말 독이에요. 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죠. 관계도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부부 관계가 너무 식어서 고민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배우자한테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평범하게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평범하게라는 건 대부분 수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능동적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등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준비 과정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요. 갑자기 우리 이제 할까? 라고 물어보는 건 분위기를 깨죠. 대신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시작하세요.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둘째, 샤워나 준비를 할 때도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준비한다고 30분씩 화장실에 있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남자는 뭘 할까요?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분위기가 다 식어버려요. 간단하게 양치하고 씻는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몸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제 여자친구도 처음엔 배가 나온 걸 너무 신경 썼대요. 근데 제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소통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라는 질문은 마법의 문장이에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선호도를 알 수 있고 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 소통이 어색하다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째, 몸의 접촉을 최대화하세요.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나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다리로 상대방을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많이 하세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친밀감을 크게 높여줘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손을 잡는 걸 좋아했대요. 식당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심지어 잠잘 때도 손을 잡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고 해요.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대요.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행동들이 관계를 망치는지요. 첫째, 자연스러운 소리나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소리를 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피드백이 돼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얼굴을 가리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계속 고개를 돌려 눈맞춤을 피하는 건 상대방에게 난 지금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셋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마치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상대방의 등을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하거나 작은 행동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넷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건 아닐까? 이 자세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현재의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핸드폰이나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마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여자친구가 관계 도중에 핸드폰 알림 소리가 나자 바로 확인하더래요. 그 순간 모든 분위기가 깨져버렸대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그 여자랑 더 이상 잠자리를 갖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어떤 관계는 단기간에 끝나고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 연결감의 문제예요. 정서적 연결감이란 뭘까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느낌이요. 이런 정서적 연결감이 없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워도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친구는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했거든요. 영화 취향, 음악 취향, 인생관. 모든 게 달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반면에 제 현재 여자친구는 외모가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3년째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왜냐하면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이런 정서적 연결감이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해요.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교감하느냐의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반응하고 교류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교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때 더 반응하는지, 어떤 때 불편해하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에 맞게 조절하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여기가 좋아, 천천히 해줘 같은 간단한 지시도 큰 도움이 돼요. 상대방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추측해야 해요.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교감이 잘 이루어진 후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남자들은 보통 몸이 떨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하는 반응을 보여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는 증거예요. 또한
관계 후에 바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꼭 안고 있거나 계속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좋은 신호예요. 반면에 바로 샤워하러 가거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건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관계 후에 항상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이제 끝났으니 각자의 일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이 관계를 차갑게 만들어요.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관계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분위기를 만드세요. 촛불을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와인을 한 잔 마시거나 이런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특별한 향초를 준비한대요. 그 향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둘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자신감은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예요. 자신감 없이 움츠러들면 상대방도 불편해져요. 셋째,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관계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더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죠. 넷째, 상대방의 기분과 상태를 확인하세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안 좋으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세요. 다섯째, 자신의 몸 상태도 체크하세요. 여러분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안 좋으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날로 미루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항상 불만족스러울까요?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관계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항상 더 좋을 수 있고 항상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둘째, 비교하는 태도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나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하면 현실은 항상 부족해 보여요. 각각의 관계는 유니크해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셋째, 소통 부재예요. 자신의 욕구나 선호도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어요. 소통이 없으면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넷째, 과도한 기대예요. 첫 경험부터 완벽하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자신의 몸이나 능력에 불만족하면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태도들이 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려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같은 상대방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관계에 불만족했어요. 항상 내 여자친구는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라고 불평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니까 같은 여자친구와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대요. 이제 좀 더 심화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랜 관계에서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커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같은 패턴, 같은 루틴이 반복되면 관계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첫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방법.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침대에서만 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곳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둘째, 판타지를 공유하세요. 각자의 판타지나 로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현해 보세요. 물론 서로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요. 이런 대화 자체가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셋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깜짝 데이트나 뜻밖의 메시지. 이런 서프라이즈가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줘요. 넷째,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함께 도전해 볼 것들을 찾아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다섯째, 서로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항상 붙어 있으면 서로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요.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욕구를 키워줄 수 있어요.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위한 노력과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제 부모님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어제의 아내가 아니라 오늘의 아내를 만나는 거지.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관계 후에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탓하곤 해요. 하지만 이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첫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점이 좋았어? 어떤 점이 아쉬웠어? 이런 질문을 통해 서로의 선호도를 알아가세요. 이런 대화가 어색할 수 있지만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에요. 둘째, 비난하지 마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해? 라는 비난보다는 나는 이런 게 좋아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셋째,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파트너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성상담사나 부부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해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한 노력과 이해, 그리고 소통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잠자리 후에 너무 잘 맞는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은 결국 소통, 참여, 반응, 그리고 정서적 연결감이에요.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잠자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수동적인 태도는 버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한 노력과 이해, 그리고 소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고 만족스러워지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